최근 들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천근만근보다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세요? 혹시 귀 밑을 포함해 피부의 발진이나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세요? 바로 몸속 쌓인 독소가 우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독소는 왜 쌓이는 걸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 소화기 문제를 단순히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몸속 독소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몸속 쌓인 독소가 만성 피로와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결국엔 면역 체계를 흔들다가 심하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일상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잘 알아차리는 것과 적절한 해소 방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과 그 증상 그리고 독소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과 배출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만성 피로부터 피부 문제까지 몸속 독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간의 해독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해 독소 축적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야근 스트레스, 기름진 야식에 운동 부족이 독소가 쌓이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 아는 이야기여도 제대로 된 원인을 알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결국 몸의 해독 시스템의 과부하가 되고 독소가 배출되지 못해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도 독소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건강보다는 혀끝을 즐겁게 해주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소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런 음식 위주의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독소를 해독하는데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으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생활 속 계단 오르기, 가까운 곳은 걸어가기 등으로 실천해야 하지만 계단보다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찾고 걷기보다는 택시를 이용하는 등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엔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운동 부족으로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신체 곳곳에 축적될 수 있는데 마치 쓰레기통을 제때 비우지 않으면 썩고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속 쓰레기를 이동시켜 배출시키는 림품절 순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입니다. 미세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가정 내 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쌓일 수 있어요. TV쇼 중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중증 질환을 앓다가 다 포기하고 숲에 들어가 좋은 공기, 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떨쳐내며 병마와 싸워 이긴 사례들만 봐도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환경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는 마지막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해독하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갓난아이들도 잠자는 동안 부쩍 자라듯이 잠자는 동안 체내 장기들도 제대로 휴식을 해서 제 기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이런 증상이 있는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되는 피로감과 에너지 저하입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아무리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느낌. 독소가 쌓이면 신체 기능을 방해해 이런 피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다른 조직들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과다 소모할 경우 점점 심해지는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심지어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어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흐려지고 만약 계속 잠만 자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 같은 소화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독소 때문에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은 독소 제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만약 변비가 있다면 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복통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소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눈에 쉽게 드러나는 발진, 여드름, 건조, 염증 같은 피부 문제는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며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피부도 해독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체내 독소가 쌓였을 경우 발진이나 알러지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 몸이 피부를 통해 독소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평소보다 감기나 피부 알러지, 알레르기, 비염 같은 질환에 자주 걸리시나요? 독소가 쌓이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는 두통, 편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신경계 문제도 독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계 조직은 독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냄새와 채취를 통해서도 독소 문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소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소화기 문제이거나 간에 독소가 축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독소가 축적되고 그 결과로 입냄새나 채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되면 소화기의 환경을 바꾸게 되어 입, 잇몸, 치아에 나쁜 박테리아까지 자라게 됩니다. 혀의 표면이 노란 막으로 덮여 있다면 이는 혈액 내 과도한 독소 때문으로 이로 인해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평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깨는 수면 문제도 독소가 신체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원인일 수 있으며,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몸 이곳저곳, 관절을 비롯한 근육 통증을 느낀다면 몸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니 못해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유발하며 이 증상이 지속될 경우 체내 독소 축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특별히 과식하지도 않고 잦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이 찌고 있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독소는 포도당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수치가 높아질 경우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뱃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독소 축적 또는 잘못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독소 축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은 체내에서 독소를 이동시키며 배출시키는데 필수 요소로 매일 충분한 물을 통해 신장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소변을 통한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섬유질,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양소는 간과 소화기관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했다면 이제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땀구멍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대사를 활성화시켜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잘 뛰었다면 다음으론 잘 자는 것입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시간이니 매일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 모든 신체 장기들이 회복되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탕과 가공식품,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 배출이 어려워지니 되도록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또한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주고 독소 처리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면 간이 더 효과적으로 독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독소 축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신체 해독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소의 해소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독소 배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즙을 활용한 배출입니다.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해독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 한 잔 상큼하게 마셔보세요. 두 번째는 음양탕입니다. 한 의원에서도 상열한행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양탕을 권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체내 독소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온수입니다. 음의 전기를 띤 이온수가 독성 물질과 결합해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구주겸으로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하고 소화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오일 풀링을 통해 입안의 박테리아를 제거해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간에서 제거하지 못한 독소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깨끗한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입안에 머금고 가글하듯이 입안 이곳저곳을 닦아주면 기름이 물처럼 바뀌며 구강 환경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심호흡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실천한다면 독소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께도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